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경순왕 1편에 이어서 오늘은 뒤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장창호 삼국유사 대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야기로 해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들리느냐? 견훤에 의해서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워진 김부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제56대 왕입니다. 어전에서 호령을 해도 신하들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신라 천년의 끝이 어찌 한순간이겠습니까? 신라 하래에 들어와서 수많은 반란과 모반, 그리고 귀족들의 다툼, 왕자리에 대한 뺏고 뺏음, 서로 죽고 죽임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귀족들과 왕들은 호사를 누리고 있었지만 헌강왕 때도 백성들은 이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진성여왕이나 여러 왕들이 나라의 곳간을 풀어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저 아래로 백성들은 쓸려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예왕이 견훤에 의해서 척사를 당하고 자진을 한 그 수모, 그 참혹한 순간을 경순왕이 똑똑히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긴 했으나 왕으로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순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견훤에 이어서 세워진 왕이지만 견훤 쪽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경예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르자고 합니다.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조문을 고려해서 오나 봅니다. 그런데 고려 태조 왕건은 오지 않고 태조 왕건이 보낸 사절 신하들만 먼저 옵니다. 이때가 934년 겨울입니다. 아마 12월 말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고려의 조문사절단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봄이 되자 그때야 비로소 왕건이 다시금 다른 신하들과 함께 조문을 옵니다. 대왕이시여, 예의를 갖추어서 태조 왕건이 경순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문이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시에 그 참혹한 끔찍함, 그 경황 없을 겨울철에 왔더라면 얼마나 더 저도 그렇고 당신께서도 그렇겠느냐. 차마 너무 아파서 또 달래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눈물을 볼 용기가 없어서 이제 왔노라 하고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피는 봄 같은 말투에 경순왕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왕건은 조문을 와서 하루 이틀 사흘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나 했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경순왕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경순왕의 입가에 가지런히 귀를 모아서 온갖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덟에 아흘에 열흘까지 머무릅니다. 그리고 왕에게, 신하들에게 고려에서 가져온 선물도 나누어 줍니다. 이 이상의 우호적인 외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래 외교인 것입니다. 남이 아플 때 찾아가는 그 마음, 그걸 왕건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건은 돌아가고 고려의 신하들과 함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순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살 만큼 살았다. 사람의 일생처럼 나라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신라 사직 천년이 이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신하들은 대왕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전장을 쳐서 망해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속내를 보이시는지 섭섭하옵니다 합니다. 하지만 경순왕은 신하들을 여지없이 설득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피를 보았다. 견훤에게 그랬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적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후백제와 싸워도 고려와 싸워도 우리 군사로는 상대가 되질 않는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이 나라를 바쳐서 백성들의 희생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당한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바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아바마마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태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태자입니다. 마이태자는 절대 나라를 바칠 수 없으며 나는 고려의 왕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간에 실랑이를 합니다만 경순왕의 결심도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인연을 끊고 살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마이태자는 짐을 꾸려서 제가 만약 어디에 가서 죽더라도 제 시신을 찾지 마십시오. 그대로 자연광에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아버지와의 인연은 끝입니다 하면서 계골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태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날을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 왕족은 다 몰살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수한 신라 사직에 대한 자신만의 나름대로의 애국심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935년 봄 왕건이 돌아간 지 사흘째 경순왕은 신라의 땅을 고이 들고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가야의 10대 구형왕이 신라의 법흥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또 그 나라를 접수한 그 모습 그대로 신라의 행렬, 고려 귀순 행렬을 이끌고 개성까지 걸어서 수많은 깃발을 들고 걸어서 갑니다. 백성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곡이겠습니까? 나라를 바치겠다고 고려 왕건에게 신라를 바치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도 어전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나라는 이미 기울었고 이제는 호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나라가 고려에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순왕이 나라를 바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고려의 태조는 장례식 때 위로를 한 것 더 이상으로 환대를 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방 곳곳에 왕족과 귀족들의 여성을 현지처를 두고 혼인을 많이 했습니다. 25명의 비를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경순왕에게도 낙랑공주를 비로 이렇게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순왕에게 경주 일원을 경순왕이 직접 다스리도록 봉토를 주었다고 합니다. 고려 왕건의 이런 포용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 고려 현종이 나오는데 이 현종은 신라 핏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주체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어떻게 국호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세세년년 그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신라 백성들도 고려 백성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후백제마저 복속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경순왕의 신하인 아간 신회가 한참 뒤에 신라 궁궐에 와보니까 기장 아시죠? 곡식 기장이 자라있는 이 신라 궁궐의 틀을 보면서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아주 쓸쓸합니다. 그리고 경순 왕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조용히 흐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 천년의 사직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제에 관한 그리고 삼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